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의 중요한 뉴스들을 요약하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각 주제별로 세세한 내용을 들려드리니 편안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공화당 전국대회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요 후원자들과 부통령 후보들이 중심 무대에 서고 있지만 트럼프 집회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인해 행사가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이 사건으로 전 대통령이 부상을 입고 한 참석자가 사망했으며 총격범도 사망했습니다. 사건 이후 민주당 지도자 조 바이든은 공개적으로 폭력을 비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트럼프 승리 거래의 급증을 예측하고 있어 트럼프의 정치적 위치가 강화될 경우 시장 신뢰도가 상승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상세 내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열린 선거 유세 중 저격수의 총격을 받고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암살 시도로 여겨지며 트럼프는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후 지역 의료시설로 이송되었습니다. 트럼프는 안전하다고 발표되었으며 총격범은 사살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정치적 폭력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한 여러 정치인들과 전직 대통령들이 트럼프에 대한 지지와 안전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미국 비밀경호국에 의해 조사 중입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론 마스크가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이 발언은 펜실베이니아 집회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과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상세 내용입니다. 일론 마스크는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회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한 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스크는 트럼프의 빠른 회복을 바란다고 언급하며 최근 그의 정치적 성향을 더 공개적으로 표현해왔습니다. 그는 이민 정책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를 비판하고 불법 이민자들의 추방에 반대하는 민주당의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마스크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슈퍼팍에 기부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이전에는 어떤 대통령 후보에게도 기부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제공된 헤드라인 요약에 따르면 미국 내 기업 파산 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 추세는 특정 유형의 비즈니스에 의해 주도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입니다. 미국의 중소기업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2024년 상반기에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높은 이자율과 소비자 수요 감소가 이러한 상황에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것이 팬데믹 기간 동안의 경제 왜곡이 정상화되는 과정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연방준비제도 Fed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이자율을 2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유지해왔지만 인플레이션이 다시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올해 이자율을 인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은행들은 무료 체크 계좌와 같은 서비스를 종료할 수도 있다는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주요 경제 이벤트로는 여러 기업의 실적 발표와 연방준비제도 의장 및 다른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 주제로 이동하겠습니다. 중국 국영 매체는 글로벌 기관들이 중국 국채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리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경제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커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상세 내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정치 집회에서 총격을 받고 부상당한 후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발언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가 안전하고 상태가 양호하다는 소식에 안도의 뜻을 표하며 이러한 폭력에 대해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버락 오바마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도 트럼프의 무사함에 안도감을 표시했습니다. 한편 중국 중앙은행 지원 언론은 금융기관들이 중국 정부 채권을 매입하는 것이 중국 경제에 대한 공매도와 같다고 보도했으며 중국 중앙은행은 채권 시장의 위험을 교정하고 수익률 곡선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입니다. 골드만삭스가 파이낸셜 타임스에 의해 보도된 바에 따르면 연방준비제도로부터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은 후 더 높은 자본준비금을 유지하라는 요구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입니다. 골드만삭스그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최근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충분한 자본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는 골드만삭스가 더 많은 자본을 보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골드만삭스는 신용카드 대출 잔액에 대해 25.4%의 손실을 기록했으며 스트레스 자본 완충 제도가 94 베이시스 포인트 증가했습니다. SCB는 은행이 가상의 경제 침체에 대비해 보유해야 하는 추가 자본입니다. 골드만삭스 CEO인 데이비드 솔로몬은 회사의 전략적 진화와 스트레스 손실 감소 노력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이 보고서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고 골드만삭스는 즉각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주제입니다. 버니 샌더스와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AOC가 조 바이든의 후보 지명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일 때 그에게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상세 내용입니다. 조지 클루니와 다른 민주당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재선 출마를 포기하라고 촉구하는 가운데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백악관에서 바이든의 두 번째 임기에 대한 정책 의제를 논의했습니다. 샌더스는 바이든이 노동계급 유권자들의 불만에 호소하는 첫 100일 계획을 제시함으로써 그의 후보 재지명을 부활시킬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 계획에는 사회보장 혜택 확대와 의료 부채 철폐와 같은 샌더스의 주요 진보적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후 바이든은 미시간에서 열린 집회에서 샌더스가 제안한 두 가지 아이디어를 내 두 번째 임기의 첫 100일의 목표로 지지했습니다. 샌더스와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의원은 바이든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그가 진보적 정책을 추진할 가장 좋은 희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이 재선에 실패할 경우 이러한 정책 약속은 무의미해질 수 있으며 일부 민주당원들은 바이든이 물러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샌더스와 오카시오 코르테즈는 바이든이 노동계급의 요구에 더 깊이 다가가고 나라에 대한 긍정적인 비전을 제공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뉴스 요약이었습니다. 각 주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전달해 드렸으니 여러분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뉴스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